민주당 내에서도 경선률이 확정됨에 따라서 동현이는 하겠다고 하고 두 가지는 나 안 해! 라고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어차피 3등 각이니까 관련한 기사 하나 정리하고 속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선 룰이 결정이 됐는데요.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디도스 공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21일부터 27일 중 이틀간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을 4개 권역, 충청, 영남, 호남, 수도권, 강원, 제주로 나눠서 순회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권역별 마지막 날 합동연설회 및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합동 방송 토론은 4월 18일, 최종 후보 발표일은 4월 27일입니다. 결론적으로 1강 2약으로 체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김두관이 처음에 가장 먼저 출마한다고 할 때부터 저 영감님이 언제 내려놓을까라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 일단 기탁금도 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치. 왜냐면요, 이게 나 하고 싶어요 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기탁금이 예비 후보는 1억 원이고요. 본 경선 진출 시 3억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4억 원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못 찾아갈 공산도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못 찾아가지. 네. 1위 후보만 빼고는 못 찾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두관 씨 입장에서는 경수만 안 나왔어도 동현이하고만 하면 해볼만 했는데 경수한테는 안 되겠다. 우리 둘 다 경남이 어떤 연고지라면 연고지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표가리에서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두관이 오빠가 선거 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깽판을 치고 나갔습니다. 웃기는 게 DJ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경선이라고 해버리면 어떡해. 민주당에 있으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근데 김두관이 이상했던 때, 저는 김두관이라는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없겠구나라고 확신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 이전의 원내대표였나? 그 이전의 원내대표였나? 원내대표 그 선거에 김두관이 출마한 적이 있거든요. 그죠? 그쵸?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너무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이딴 애들만 나와? 지난번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김두관이 낫나? 이러고 있는데 박시영 TV에 김두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뽑을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나마 김두관을 뽑아야 되나 하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절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의적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유도하는 느낌. 댓글에도 막 그런 게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 절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식의 멘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쎄했어요.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구나. 아니 정말 본인이 원내대표에 뽑히고 싶으면은 대세를 읽어야 되고 정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당원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저는 그때 이미 판단을 내렸거든요. 어찌됐거나 갈 사람은 가는 거고요. 김동연, 김경수가 나름 이 사람이 당선될 일은 없을 거니까 그건 경선 경쟁자로서 그만큼 민주당의 어떤 그 준비돼 있는 집권에 대한 그 준비돼 있는 정당이라는 거 그리고 후보자 면면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품어내가지고 뭔가 앞으로 내놓을 정책의 풀이 넓어지길 바라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지난번 이낙연처럼 무슨 이상한 대장동 같은 얘기 꺼내고 사법 리스트 꺼내고 그런 미친 짓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경쟁의 입장보다는 누구를 뽑는다고 하는 경쟁의 입장보다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어떤 국가를 세우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이 두 사람 후보니까 세 사람 후보 모두가 사실은 지자체 행정가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김동연, 김경수의 진면목이 나올 거라고
핵심을 찍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낙연과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 그러면은 저는 100% 이 둘은 뒤에 배후 세력이 이낙연의 배후 세력과 똑같다. 똑같이 이낙연이 하는 얘기 무슨 뭐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뭐 이따위 얘기로 경선을 풀어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 후보는 사실상 다음 정권 하에서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니 설 자리가 다음 없을 정권을 거고요. 떠나가지고 더 이상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를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하면 안 가야 되는 돼. 거죠. 끝나는 저쪽에 딴 데 거죠. 가야 돼. 딴 데. 그러니까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낙연처럼. 통상적으로 그 대선 경쟁에서 승리한 후보가 되면 2위를 차지하거나 거기에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파트너들은 그 다음번에 임명직 공무원, 그러니까 뭐 총리라든지 장관이 되는 얘들이 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국민들한테 청문회 받는다는 마음으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다음 국가를 위한 어떠한 정책들과 또 어떤 개혁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동연은 진짜 제대로 이재명 대표 뒤통수 친 새끼잖아요. 저는 김동연이 네가 단일화를 해주든 안 해주든 난 모르겠어. 그거는 우리는 관심도 없고 그걸 뭔가 빌미로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우리가 해줬어요. 경기도지사 줬잖아요. 본인 분에 넘치는 자지 받았어요. 어디 감히 일개 기재부 공무원 출신 따위가 경기도지사까지 했으면은 저는 분에 넘치게 받았어요.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단일화라는 그런 허울 좋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본인 분에 넘치는 거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저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미 캠프 상황을 보면 김동연 캠프에서는 이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 볼까요? 피해자식 기자님께서 저희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차기 대통령이 커피를 한 잔씩 드리면서 그러면 기자님들은 질의 응답을 받을 건데요. 기자님께 우리 대통령 후보 21대 향후 대통령 김동연님께 질의를 하실 기자님들이 계시면 네, 요렇게 이 아줌마는 마이크를 쥐어주면 안 되는 향후 분이에요. 대통령, 차기 대통령 뭐 벌써 병에 걸려 있어. 여기는 이 캠프는 망한 캠프입니다. 이런 병에 미리 걸려 있다? 이거 끝난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 그리고 제재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거 캠프 관계자가 봤으면 야 그러면 진짜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기자들 앞에 불러놓고 마이크 흔히 하는 그거를. 말로 투표할 때 대가리 쳐들면 돌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김동연 좋아하잖아. 표정이. 아 나 향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네, 이러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애들이 이제 후보도 안 정해졌지만 정책 자체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보수 진영 쪽으로 자리를 옮겨오면서 그 역할을 대행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네가 보수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안보도 실패했지, 경제도 실패했지, 행정도 실패했지, 외교도 실패한 이런 애들이 우리도 보수다라고 내놓을 게 없다 보니까 일종의 정책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들이 4.5일제를 하겠대요. 주 4.5일째. 네. 관련한 대선 공약 그 전면에다 이걸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뻔뻔한 짓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해 2월 국회 연설에서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 전환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망언집에 해당 발언을 수록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등도 당시 국가 경제와 기업 탈출 고려해야 한다. 양두구육이다. 이런 비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울산 중구청 시범 운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총 근무 시간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금요일 근무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현실적 워라밸 대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다양한 유연 근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2시간 제도는 폐지할 거다.
아니, 니들 돈 받지 말고 90시간까지 일하라 그랬잖아. 120시간, 윤석열은 120시간. 윤석열은 뭐 69시간까지 했다가 뭐 4.5일째 망원 집에 넣고 막 난리를 치고 뭐 포퓰리즘이다.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4.5일째를 하는데 그 시간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4일 동안 뭐 밤까지 야근시키고 금요일 날 4시간만 일하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포퓰리즘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나갈 사람도 아닌 그냥 당에서 이거를 4.5일째를 받았다. 그 하는 김에 그러면 바로 입법해가지고 통과시키자고 4.5일째를. 근데 이게 얘들은 시간을 안 써놨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좀 기대가 되네. 4.5일인데 그 0.5는 어쩔 수 없으니까 4일을 미친 듯이 일을 시키는 일만 거야. 시키고 4일 동안 퇴근을 안 12시간을 하고. 하고. 아니, 그 왜냐면 시간 마지막 얘기를 안 금요일 날 했으니까. 오전 근무하고 들어가고 쓰러져서 이틀 반 동안. 그러니까 4.5일간 집에 안 가고 계속 일하다가 그러면 4.5일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 그동안 친기업적인 정책만을 항상 꺼내놓으면서 후원자들 이 기득권자들 눈치를 많이 보던 애들이 갑자기 이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 봐서 진짜 끈 떨어진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고 뭐 잘사니즘 개념에 입각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서민행보 개선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제대로 구상조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웃기네.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양극화 격차를 더 몰려오는 형국이 될 거다. 경제적으로 아주 공공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 도산을 가져올 거라고 주장을 했고 이번에 대선 나오시죠? 예, 그리고 윤희수 임차인, 임대인, 이 사람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주 4일 할 수 있는 회사는 노사가 그냥 합의해서 하면 된다. 문제는 4일만 영업하고 3일 쉬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많이들 살아남는데 왜? 4일만 영업하고 살 수 없는 사람 다 문 닫으라 내기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 와서 4.5일째를 한다? 뭐래. 다른 나라 외국에서도 지금 유럽에서도 훨씬 이렇게 바꾸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아마도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거에 있어서 의도의 정치적 고려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걸 갖다가 당론으로 먼저 꺼내놓게 됐을 때 여기에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후보가 사실은 김문수거든요.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얘는 대놓고 90시간 해야 된다고 찬양을 떨던 놈이에요. 근데 당에서 이걸 먼저 던져놓게 되면 김문수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후보 토론이나 뭐에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우리 당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 번복할 거냐라는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한덕수를 위한 지뢰를 권영세가 미리 깐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얘네들이 될 리도 없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을 필요성 있게 진짜 진정성 있게 이어갈 그럴 놈들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